저는 체력 소모보다는 전략 소모가 좀 심하다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경기를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전력이 노출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는 절대 생각 안 하는 게 그 경기를 상대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코칭 스태프도 보고 우리 팀 선수들도 보거든요. 그럼 그 약점에 대해서 같이 명확한, 그러니까 나는 전력 노출이라는 건 솔직히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노출이 됐으면 그거를 팀 내에서는 분석을 하고 케어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그만큼 하면 되는 건데, 다른 팀이 봤으니까 우리 전략이 노출됐다는 거는 다른 팀이 그거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발전이 없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뭐 체력이나 멘탈적인 건 있어. 예를 들어서 수입을 당했다라든지 뭐 수입 당하면 다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수입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경기를 3대0으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경기 가서 겨우 이겼다라든지 요런 거는 좀 크리티컬할 수는 있죠. 짜릿하지 않을까? 승승패패 승. 승승승이 낫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나는 승승승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면 이기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승승승 해가지고 그게 한 방에 훅 내려간 팀들 많이 보잖아. 뭐 적당한 패배는 뭐 약이 되기는 하죠. 그거는 맞는 얘기죠. 저는 뭐 전략 노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 어느 정도의 전략 노출은 분명히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뭐 어느 선까지는 당연히 있긴 있죠. 네, 왜냐면 당연히 뭐 많이 보여주는 게, 왜냐면 이게 LOL이라는 게임이 내 손에 익는 게임이거든요. 단기간에 전략을 바꾸거나 챔피언 폭을 늘릴 수 있거나 뭐 일주일 안에 챔피언 내가 이 숙련도를 확 올릴 수 있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만약에 뭐 자신이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라이너들의 챔피언의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많은 선수들이 좀 힘을 쏟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LOL 역사에서는 경기 수 때문에 전력이 노출돼서 우리가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이 없다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없었는데 노출을 안 해서 이긴 팀은 있었죠. 옛날 아주부, 지금의 CJ 안에서 뭐 폐관수련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안에서 망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길게 봐야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승하고 해서 그 최근에 뭐 게임넷에서 하는 트롤쇼? 네, 트롤쇼에 그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관수련을 해서 우리끼리만 하면 그냥 다 이긴다 했다가 이제 결국은 그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바뀐 지는 꽤 됐고. 바뀐 지는 꽤 됐어요. 그걸 그게 연합에 무너뜨려지면서 망한 거였잖아요. 소드가 우승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소드 우승할 때 KT에 도움이 있었다. 굳이 그렇게 가면. 아니 그렇게 있었어. 맞는 말이에요. 네, 팩트. 맞는 말이지. 네, 팩트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걸로 우승을 했으니까 그걸 해서 우승 못한 것보다 낫잖아요. 한마디로 애플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플과 그 IBM의 싸움 뭐 이런 것처럼 예전에 지금의 아이폰과 이제 안드로이드의 싸움 뭐 이런 것처럼 결국은 아이폰은 이제 혼자 먹다가 안드로이드 연합군 체제에 지금 밀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 그렇죠. 뭐 무조건 연합군이 승리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건 아니긴 하지만 뭐 대표적인 반대 케이스로는 뭐 윈도우즈 같은 게 있죠. 윈도우즈는 오픈은 아니지만 결국 윈도우즈가 다 시장을 먹어버렸으니까 PC 기준으로는. 아무튼 네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는 일침을 날리고 싶습니다. 전력 노출에 대한. 누구도 그걸로 핑계를 대진 않아요. 전력 노출이 돼서 우리가 졌다라고 핑계를 대진 않죠. 경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거는 경기 단점이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보여주잖아. 이거는 한 경기 한 경기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한 이게 도움이 되는, 상대편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점점 이게 한국의 LOL 프로게임 이 판 자체가 선수들이 이제 상향평준화가 다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개개인의 챔프폭들은 선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팀에 쟤는 뭐뭐뭐뭐를 잘한다. 갑자기 롤챔스에서 내가 몰랐던 엉뚱한 카드를 꺼내지는 않는다고. 근데 그걸 이제 조합을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시너지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픽뱅 관련해서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팀에 대해서 픽뱅은 코칭 스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하는 거죠.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한다는 게 뭐냐면은 최종 선택을 결국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팀 어느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실제 사전에 논의된 것과 상관없이 선수들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치명적이게 내준 케이스들도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이거는 네. 뭐 저는 들은 얘기니까는. 네, 저도 들은 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픽벤이 변함없는 팀은 사실은 코칭 스텝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선수들만의 문제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제일 핫한 이슈는 CJ잖아요. 그렇죠. CJ가 최초로 8강에 아무도 못 올라가고.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낸 지금 CJ거든요. 결국에 두 팀 다 롤드컵에 참여는 불가능하게 된. 그러니까는 사실 그거잖아요. 클템이 CJ의 선수에 있을 때 클끼리 소리 들으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있을 때 그래도 4강 갔어요. 그쵸? 네. 그래도 4강 갔다고. 나는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클템 4강 갔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 왜냐면 그때는 기대치가 결승 우승이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최소 4강 간 선수를 그렇게까지 그냥 완전히 무슨 그 뭐랄까 이제 뭐 폐기물 수준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렇죠. 팬들의 이러고 그래도 4강 챔스 4강인데.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팀들의 수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대로 어쨌든 유지가 됐다면은 클템은 버티기 더 힘들 정도로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해주고 체계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본인도 그걸 느꼈으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은퇴를 생각을 했었던 거고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스트에 클템이 들어온다고 프로스트가 더 잘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냉정히 말해서. 당연하죠. 지금 프로스트에 지금 클템이 들어오면 안 되지. 지금 프로스트에 전성기 클템 뭐 이런 거 1, 2 클템. 아,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동의가 가는 게 지금 프로스트의 정글러는 스위프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조정 스탯 비교한다고 쳐도 스위프트가 되게 못하는 정글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16강에서 떨어졌더라면은 계속 그 클템이 있었다고 한다 해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예상이거든요. 스위프트가 되게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지금 오늘 한 선수의 뭐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모든 팬들이 지금 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선수만 빠지면 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그러니까 뭐 오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오더 하나로 팀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롤판이.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오더를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선수 5명이 피지컬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컬이 되면서 엄청 뛰어난 메인 오더 한 명을 가진 팀이 아마 최강의 팀이 이제 될 겁니다. LOL도. 나는 피지컬이 뛰어난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향 수준의 오더를 가지고 있는 5명이 최강이 될 거라고. 왜냐면은 최고의 오더를 선수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점점 생기고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럴 수 있죠. 성적 좋은 팀이든 안 좋은 팀이든 내적 갈등은 굉장히 심하고 사실 그거 잡는 게 코칭 스태프들의 문제인데 코칭 스태프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사실 엄청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는 염청년 데이터베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AOS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역시 뭐 세계적으로는 전혀 다르죠. 카오스를 대비해 본다면 네. 시믹스 클랜이라는 그 피지컬이 엄청 쩌는 5명이 모여 있는 가장 인기가 많은 클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우 클랜이라는 몇 명의 쩌리를 데리고 있지만 누굽니까? 토픽스라는 확실한 오더 한 명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가장 많은 우승을 한 거는 역시 크로우 클랜, 토픽스의 크로우 클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우 클랜, 그게 이제 카오스도 엄청나게 많은, 몇 년이면 카오스가 그렇게까지 된 게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카오스를 17차까지 했었어요. 네, 그 뭐 카오스를 나이스게임 TV가 하기 전에도 뭐 정성주들 이렇게 하면 거의 한 10년 이렇게 카오스 판이 돌아가면서 고수들이 걸러지고 해서 이제 정제된 고수들이었는데, 결국은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거는 얘기한 것처럼 잘하는 선수들이 확실히 따르는 오더, 메인 오더 한 명. 그렇다고 해서 그게 토픽스 혼자서 오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물론 다른 게임이지만 장르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도 메인 오더가 막 갈리는 것보다는 한 명의 오더를 따라가는 이런 추세로 향후 한 3, 4년 뒤에는 가지 않을까. 3년까지 가야네. 그럼 더 가야죠. 일단은 판이 크기 자체가 다르고요. 그때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그때는 쉽게 말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원이 마음에 안 들면은 팀을 바로 꾸릴 수 있었어요. 카오스판에서는. LOL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대회를 나올 수도 없고 다른 팀으로 내 맘대로 이적을 할 수도 없고 다른 팀에서는 나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화이트나 블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누가 잘한다는 있어도 누가 엄청 잘하는데 얘는 약간 스탯이 떨어지는데 무더가 이 느낌이 아니에요. 심지어 블루에서도 에이콘이나 하트 보고
뭐 피지컬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오던데. 친구들이 지금 에이콘 피지컬을 얘기는 계속 나오던데 에이콘은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 좋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냥 무슨 마음씨 좋은 형이라 가지고 겨우 묻어간다. 그래서는 우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강한 이유는 나는 서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지. 누구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마타가 뭐 오도를 잘하고 뭐 똑똑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그거는 이미 그 시절했던 얘기고 지금은 그게 삼성은 다 전선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강하다. 카오스랑은 또 조금 다르다. 근데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타가 분명히 예전 오전 지금은 화이트 팀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뭐 자기가 들어가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토피스 같은 그 절대자의 오더는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완전적 치우팔이라고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판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이 맞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 이런 선수가 하나 나타나면은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결국 선수들이 그 사람의 오더를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만약에 페이커가 내가 제일 잘하는데 자꾸 코치가 야 나 카오스 때부터 전설이야 내 말 좀 들어 막 하면서 근데 그게 계속 이기면 자기 그럼 나는 라인전만 신경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서 기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건데 포만두가 뭐 내는데 몇 번 졌어 그러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네. 형 오더 좀 그만해 이렇게 그게 되는 거잖아. 시대 유물이야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게 이제 결국은 같은 팀원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게 돼야지 되는 거고 빗돌 말도 맞고 강지 말도 맞고 다 맞는 거죠. 어차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선수가 일이니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번 언젠간 나타날 거예요. 구경이나 합시다. 그리고 사실 뭐 운도 좀 중요하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력만 가지고는 우승을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러니까- 성격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더 중요해요. 선수 그렇죠. 개개인의 실력보다 그렇죠.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5명의 실력이 비슷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누구 하나가 뛰어나도 안 되고 누구 하나가 못 나도 안 돼요. 아니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실력이 좀 떨어지는 애가 성격이 가장 좋아야 돼. 아니요, 그걸로 안 돼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지성격이 좋아봤자 얘네가 못 버텨요. IM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모르지 우리 이거. 우리는 이렇게 모르지. 게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좋아야지. 그러니까 까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기 높이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로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면서 서로 뭐라고 하면서 네.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나도 널 인정하고 너도 날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한 분위기가 명의 눈에 확 띄는 에이스가 보이는 팀보다는 그렇죠. 5명이 고르게 보이면서 뭐 특히나 이제 지금은 가장 강하다는 게 삼성 블루니까 블루는 뭐 데프트가 요즘에 눈에 가장 데프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하지만 데프트는 원딜은 많은 사람들의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또 캐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드가 너무 혼자 잘하거나 탑이 너무 혼자 잘하거나 이랬을 팀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힘들어지는 그렇죠. 것들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메시보다는 11명의 독일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훨씬 더 블레이즈에 플레임이 있는 블레이즈나 페이커가 있는 K나 지금 어떻게 우승이다라고 하기에는 K가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그러니까 현재는 찍혀 있는 부분 뭐 이런 그렇게 건가? 가기에도 플레임이나 페이커는 냉정하면서 지금은 메시는 아니다. 아 메시는 아니다. 지금 저는 이 그렇게 판에 하고 메시는 없어요. 그럼 한 이동국 정도? 그건 아니지. 예? 뭔 소리야. 이동국 K리그 160골 쐈다고. 이과인 뭐 아니 그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오히려 게임을 더 영리하게 내가 너를 왜 이겨? 우리 팀이 이기면 되지. 이런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다대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대는 약간 기복이 있나? 기복이 있다기라 기복이 심하긴 하죠. 원래 심했으니까 이제 뭐 우승했을 때 제대로 다 썰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롤드컵 다대 그라가스. 갔다가 지금 다시 봄철 다대로 온 거고. 근데 이제 K랑 뭐 다대랑 붙을 때 이럴 때 보면은 다대는 페이커 이기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게임 이기는 플레이를 하지. 지가 지금은 조금 지더라도 다대가 페이커 이게 관심 많을걸? 그거는 이제 1대1 붙었을 때 이겨버린 거고. 그렇죠. 따로. 그리고 사실상 다대 원맨 팀이었다면 다대의 기복에 따라서 팀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원맨 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에이스가 있는 팀보다는 5명이 고루고루 강한 팀이 비스. 서로의 단점을 예. 뭐야 비스. 에이스 하나보단 5의 비스.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에이스 맛있어요 근데. 커피 찍어 먹어야지. 네 그렇죠. 저는 에이스보다는 아이비 크래커가. 다방 커피 찍어 먹어야 돼요 근데 꼭. 바다 코코넛이 짱이야. 그 좀 약간 할머니 입맛 달아. 왜 바다 코코넛이라고 써 있어. 바다 코코넛 바다. 바다. 바다 바다 코코넛.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
팬들이 제일 답답했던 것 중 하나가 CJ의 이제 문도에 털리는 그렇죠. 그 시나리오 KL 선픽하고 문도에 털리는. 그래서 이번 리그 데이터를 제가 싹 뽑아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아 분석 좋죠. KL 대 문도가 어떠냐. 일단은 문도의 전체 승률은 6승 8패 42.9%, KL은 19승 13패 59.4%. 문도는 밴이 한 번도 없었고 KL은 밴도 꽤 많이 당했던 카드입니다. 근데 둘의 상대 전적은 4승 4패예요. 재밌는 게 둘이 만났을 때는. 근데 이거를 쫙 놓고 보니까는 법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KL은 문도한테 정말 안 좋은 카드인데 KL로 문도를 이겼던 경기는 모두 그 포인트들이 이행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경기를 하나씩 읊어드리면은 이거 원래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려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데 디조에서 지네어스텔스랑 KTA가 경기했는데 이때가 KL 대 문도가 처음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KL이 꿀이다라고 이제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KL이 미드로 나왔다 탑으로 나왔다 막 되는데 그 당시까지는 쉬바나 뭐 룰루 라이즈 뭐 이런 걸로 좀 상대를 하다가 지네어스텔스 대 KTA에서 지네어스텔스가 문도를 최초로 나왔었는데 이때는 뭐 무난하게 그냥 승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 문도를 KL 상대로 다시 띄우면 되겠구나라는 구도가 KL 좀 잡는 형성이 데는 됐습니다. 문도다라는 거가 개꿀이다. 첫 번째 나왔는데 이게 데이터를 쫙 줬어요. 아. 그 뒤로 나왔던 게 프로스트 대 삼성 화이트, 무난하게 또 문도가 이깁니다. 그 다음 나왔던 게 MKZ 대 지네어 스텔스의 경기였는데 이때 지네어 스텔스가 K를 뽑고 이깁니다. 이겼던 이유는 딱 하나. 그러니까 그 전에 기본적으로 문도 대 K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문도 입장에서는 K를 라인에서 못 크게 만들어야 돼요. 문도가 K보다 좋은 거는 저랩 구간입니다. 저랩 구간이 이게 좀 이해가 쉽게 안 갈 수 있는데 라인전을 놓고 봤을 때는 K이 문도한테 훨씬 좋아요. 미니언을 왜냐면 라인전에서는 미니언을 입고 내가 CS 막타를 먹어야 되고 미니언을 끼고 서로 간의 견제나 이런 흐름을 해야 되는데 문도가 이기는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냥 돌아다닌다고? 문도가 이긴 게임은요. 그러니까 미니언이 오는 라인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글 라인에서 싸울 수도 있고 갑자기 덮칠 수도 있고 이런 라인에서는 사실은 K는 할 게 없는 챔프예요. 여러분 이거 좀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1레벨의 K이 좋은 챔프도 아니고 K는 내셔를 어떻게 띄우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템 챔프인데 없는 K는 사실 진짜 별 볼 일 없죠. 그 전에 문도가 다른 라인에 지도 약한데 그냥 시칼충으로 깽판을 치고 다니면 K를 클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문도를 가 나중에는 템이 복구되는 속도는 문도 쪽이 훨씬 좋거든요. K보다. 그게 이제 그 문도가 K를 보통 발라먹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거기다 탑 K니까는 2AP가 되고 그 MKZ 대 지네어스텔스에서 지네어스텔스가 이겼던 이유는 문도를 조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법칙이 나는데 스왑을 해야 돼요. 맞스왑이 아니라 서로 역스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합을 해야 K 지는 구도가 나온다. 그렇지. 만라인전을 안 해야지 이게 K를 웃긴 건 이긴다는 거 아니야? 만라인을 안 한다고 K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문도를 팠습니다. 지네어스텔스는. 문도를 아예 정글러가 그쪽을 파주면서 문도가 6을 찍거나 그러니까 K이 내셔 나오는 타임이랑 비사지 나오는 타임이랑 되게 비슷해요. 문도랑. 그러고 나면은 K 입장에서는 문도가 답이 없는데 그러기 전에 문도를 먼저 후보 파면서 지네어스텔스는 다른 라인도 이제 같이 터지면서 뭐 무난하게 이겼고 그 다음에 블레이즈 경기랑 KTA 경기에서 KTA가 이깁니다. 그냥 이겼다고 한 건 다 그냥 문도가 이긴 거예요. 그 다음이 지네어 팔컨즈랑 KTB에서도 K를 이겼었는데 여기서 KTB가 또 하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하게 된 건데 카직스 쓰는 선수들이 있어요. 카직스를 왜 쓰냐? 이유 중에 하나가 문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은 그 왜 반성을 해? 문도를 찢어주지 못했어? 아니요 그 전까지는 카직스 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해설자라서 평가를 할 때 성능은 떨어지지만은 선수들이 이에다가 놓고 손에 익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거보다 명백한 픽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앨리스 이블린 같은 걸로 이블린은 하이브리드라면 문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카직스는 AD고 K는 AP를 가면서 후반엔 안 되지만은 문도 10일 전까지는 다이브까지 하면서도 찢어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정령 영상을 가는 문도를 네, 그렇죠. 카직스가 다이브를 통해서 죽이면서. K가 카직스가 같이 그렇죠. 말이 되네요. 그래서 KTB가 K 플러스 카직스 조합 플러스 이때는 스왑까지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완벽한 공식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여준 거죠. 아 그러네. KTB가 이러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 경기가 삼성 화이트 대 빅5 미라클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스왑은 있었어요. 포인트 중에 스왑은 있긴 있었는데
뭐 누가 봐도 명백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실력 차이 그냥. 실력 차이 네, 때문에 실력 이거는 좀 그래서 데이터로서는 빈약할 것 같고 그 다음 경기가 지니어 스텔스 대 CJ 블레이즈인데 이것도 그냥 지니어 스텔스가 문도로 이겼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바로 토요일 경기였으니까는 기억하시겠지만은 블레이즈 대 지니어 스텔스에서 블레이즈가 KL로 이겼어요. 이때 정글러 카직스였습니다. 그러니까 KTB가 했던 KL 카직스를 그대로 가져왔고 KL이 문도한테 졌던 경기는 대부분 정글러가 이블린 아니면 앨리스 아니면 AD지만 폭딜 데미지가 없네요. 리신 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케일로 문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CJ가 생각이 없어서 문도가 케일한테 약한데 케일을 뽑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왜냐면 블레이즈가 증명을 했잖아요. 카직스랑 조합하면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카직스나 렌가 뭐 이런 식으로 AD 폭딜. 그 당시에 좀 그러니까 문도의 템트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거. 그렇지. 아 이게 그러니까- 케일만 상대하려면 정령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네. AD 정글러가 폭딜 나가는 AD 정글러가 소집탄 데 노리고 있으면 그쵸. 뭐 꼬이는 거네. 그러니까 카직스가 너프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뽑는 이유 결국에는 그런 2AP가 대세이기 때문에 문도가 뜨는 것처럼 2AP가 대세니까는 정글에서 폭딜이 나오는 이제 카직스를 넣은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길 수 있는 키는 프리징을 하든가 CJ 프로스가 진짜 잘하고 자신 있는 게 사실 이 프리징이었던 거 운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스왑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다이브해서 죽일 수 있는 구도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정글에 카직스 같은 AD 누커를 넣어가지고 문도가 크기 전에 그것도 물론 문도 크면 답이 없고 그러면은 AD 누커인 정글러가 뭐 있어요? 카직스 있고 내가 보기엔 뭐 렌가 생각나고 랭가도 근데 랭가 크고 나서는 이미 문도가 템이 났기 때문에 별로고 사실상 카직스밖에 없어요. 카직스밖에 없다. 그래서 카직스를 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한태원 많이 약해졌죠. 딜은 똑같잖아. 궁이 약해진 거지. 그래도 약하죠. 템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공템을 갈 수가 없어요 판테온이. 판테온 방템을 가? 네. 가본 적이 없는데? 판테온 누가 방템을 가? 김동수는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요새 안 하잖아요 판테온 그래서. 네. 그래서 좀 그냥 막연하게 느낌으로 보고 있던 걸 저도 데이터를 쫙 놓고 보니까는 CJ가 생각이 없어서 문도한테 K를 불리한 걸 몰라서 K를 뽑은 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상대 입장에서 그런 흐름이 가지 않도록 말씀드렸듯이 문도로 1렙, 2렙 레벨도 안 되는 놈이 라인 돌아다니면서 탱판을 치고 다닌다든가. 공템 바이는 어때? 공템 바이도 그 저랩에서도 스킬 뻥뻥 넣으면 딜이 꽤 나온 텐데? 바이가 근데 결정적인 거기서 또 패치가 됐죠. 기본 데미지가 줄어들고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형 데미지로 바뀌었거든요 메커니즘이. 카직스가 체력 퍼뎀이 있나요? 나는 최근에 바이 아프던데. 야, 너프 낸게 약간 그거야? 여전히 세다는 느낌을 개 받기는 아프던데, 받아도 근데 기본적으로 바이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자기 몸을 좀 불태우는 듯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딜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카이스는 들어갔다 나올 수가 카이스는 있는데 나올 수가 있는데 판테온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들어갔으면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공템감 자르반도 누킹은 돼요. 그거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카직스가 제일 낫네. 그 많은 정글러 중에 카직스밖에 없다라는 게. 네. 뭐 없나? 그러니까 카직스를 한 이유를 선수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K를 배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드 정글? 제드 정글로 크려면요 한 40분 걸려요. 그거랑 이제 가- 템트리 가래 가세요, 가래. 이거는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케일 템트리 루난의 효율성 때문에 선수들이 좀 너무 루난에 집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문도를 죽이려면은 가야 되는 코어템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모렐로와 마관이거든요. 모렐로. 근데 공속과 광역에만 집중을 하니까는 정작 1대1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엔 나중에 문도가 깽판 치는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상대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어떤 템을 뽑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도전에 좀 어떤 템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좀 더 고민을 하면은 케일이 승률은 결국 4대4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문도가 케일의 하드 카운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솔랭에서는 문도랑 케일이랑 붙으면 케일이 이길 것 같은데? 케일로 찢어버릴 수 있죠. 케일 예전에 케일이 사장됐던 이유가 확실한 그 카운터 나서스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공속. 한번. 그렇죠. 그래서 알렉스 이츠가 리치 베인 케인을 선보였었고.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동적인 템들 이건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 선수들이 잘하는 건데 문도 이게 지금 솔랭에서는 케일 대 문도 왔는데 케일이 이기는데 프로에서는 케일이 자꾸 나오니까 케일 카운터로 문도를 꺼냈다 이거 아니야? 그쵸? 야, 솔랭에서 꺼내면은 빤 맞을걸요? 아니 솔랭에서 근데 이겨 문도가. 그래요? 뭐 상성이고 나발이고. 어떻게 이겨요? 솔랭은 잘하는 선수가 이기죠. 그냥 그냥 잘하는 선수가 이겨요. 우리 정글러가 잘하면 그런 거고.
그래서 케일데문도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구도고 케일이 특히 이번에 하얀까지 먹어서 밴당하는 카드보다는 선호하는 픽카드 정도가 될 거니까는 염두에 두고 경기를 보시면 네. 그거 있네요. 많이 하지 도움이 될 말고 것 같습니다. 리븐 정글. 지식이도 있고 느킹이 되죠. 지식이도 있고 세잖아. 리븐 정글.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 김정균 코치가 한번 해보고. 알아서들 하겠지만 그냥 템포가 많은데. 경기야 한 게임 쉬어. 경기 뛸게. 김정균 코치가 한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이제 2부에서 1부에서 뭐 또 다양한 이야기. 1부에서 어마어마한 LOL 얘기. 게시판 보니까 LOL 얘기, 롤러에서 LOL 얘기 안 한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엄청 많이 했다면서요. 저 없을 지난주에 때. 엄청 많이 했는데도 LOL 얘기 안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한 3분의 1에 LOL 얘기 해드려? 어떻게 원하는 뭐 어떻게 해드릴까?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임방류 갓군 네 축구 방송계의 메시 뭔 소리야? 단분에 얘 못됐어 이제. 은근히 사람 돌려가는 거라니까. 이게. 2014 진짜로 내가 듣기 싫다는데도 계속해. 브라질 월드컵 얘는 선을 넘어. 선이 없어 선이. 결산을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옵니다.